수면제 먹으면 두세 시간은 자는데 안 먹으면은 아예 잠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얼마 전에 5년이 넘도록 이마를 달고 살았던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요. 또 낮에는 멍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답답함도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수면제 처방해 주는데 조금 자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었죠. 저희 한의원에 이제 소개로 오셨는데 이제 한약을 드시고 보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약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불면증이 한 30% 정도 개선된 것 같고 소화도 이전보다 잘 되고 가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도 확실히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가 비유를 좀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환자분들 보통 이런 말씀 하세요. 누워도 머릿속이 멈추지를 않는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몸은 지쳐있는데 눈은 말똥말똥하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깨고 그때 잘 자지를 못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잠만 문제가 아니죠. 밥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 자체가 없는 날도 있고요. 또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검사에선 이상이 없다고 하고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는 열이 오르는데 손발은 차갑고 배는 차갑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있는 분들,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게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오래 쌓이거나 출산이나 갱년기 전후로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증상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환자분들이 보이십니다. 하나는 좀 쉬어지면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일단 잠은 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드시다 보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싫어서 수면제 먹기 싫으니까 한의원에 오신다는 분들도 저희 한의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버티든지 수면제를 먹든지 해도 이 불면증이라는 악순환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요. 또 몸의 회복이 안 되니까 소화나 심장, 호르몬 기능이 무너지고 그게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완전히 깊게 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5년이나 10년을 버텨도 또 수면제를 먹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이래서 생깁니다.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불면증, 또 환자분들의 불면증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뇌혈류 부족입니다. 자율신경 실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병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잠 푹 주무세요, 이런 얘기들, 뻔한 얘기들을 하는데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왜 잠을 못 자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하나로 지금까지 왜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된다 하고요. 자율신경의 기능이 깨졌다고 해서 자율신경 실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열이 위쪽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드라마에서 회장님들이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처럼 열이 위로 몰리죠. 이때 수도관이 막히면서 압력만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관 비유를 드는 거죠.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혈류 공급은 안 되는데 압력은 세지는 거죠. 대변 볼 때 머리에 힘 들어가면서 약간 빨개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긴장된 혈관을 타고 혈액이 아주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거나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뇌는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과흥분 상태가 지속되면서 잠이 잘 안 오게 되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수도관의 압력을 심장에서도 그대로 받습니다. 열이 위로 몰리니까 심장이 과열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두근거리게 되고요. 또 여기로 열이 몰리니까 상체로
되고 사우나처럼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위쪽으로 몰린 만큼 아래쪽이나 소화기 쪽, 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혈액이 못 오니까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 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원인, 이 자율신경 실조와 뇌혈류 부족 이런 데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반 병원 검사에서는 보통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에 뭐 궤양이 없어요, 뇌에는 혈관이 막힌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죠. 또 심장에도 혈관에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적인 이상은 당연히 없고요, 이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몸의 기능적인 상태, 또 혈액순환의 질, 그리고 자율신경의 안정도를 봅니다. 옴니핏이라는 장비로 체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옴니핏으로는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뇌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뇌가 어떤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지, 뇌 쪽으로는 혈류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보통 불면증이나 자율신경 실조로 오시는 분들은 이 뇌파가 두 가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주 긴장, 흥분, 불안 상태이거나 아주 피로한 상태이거나. 사람이 계속 1년 내내 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다가 에너지를 탈진해서 팍 지쳐버리죠. 아예 긴장하거나 아예 피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옴니핏으로 맥파 검사를 합니다. 이 자율신경의 안정도를 보는데요, 이 보통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긴장하거나 이완하는 거를 조절해 주거든요. 내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긴장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이 맥파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한의사의 문진이에요. 이 환자분이 추위를 타는지 더위를 타는지, 대소변은 어떤지, 소화는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뭐 불면증이든 자율신경 실조든 이게 그런 분들이 왔다고 다 똑같은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똑같이 수면제, 똑같이 안정제 이런 게 아닌 거죠.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서 치료법도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의사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문진, 또 배를 눌러보는 복진, 맥을 잡아보는 맥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치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 처음에 언급드린 환자분이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열이 위로 몰리면서 뇌와 심장이 과긴장된 거를 좀 진정시켜 주고요, 열을 내려줌으로써 진정시켜 주고 혈액 순환 흐름 자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한약은 수면제처럼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게끔 기능을 회복해 주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뇌 쪽으로 혈류를 회복시켜주고 자율신경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보름 정도 한약을 드시고 수면이 30% 이상 개선이 되셨고, 소화도 좋아지고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도 좋아지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인이 같다면 치료의 방향도 대체로는 비슷합니다.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열을 내리고 순환을 회복시키고 자율신경이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한약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증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약 치료를 최소 3개월, 또 제대로 잡으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이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이 무너지는데도 시간이 걸렸듯이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수면제를 처음에는 한약이랑 같이 복용을 하다가 점차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의 회복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잠 못 드시는 분들, 또 긴장이 많고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낮에도 뭔가 제대로 일도 안 되고 밤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멍한 느낌, 굉장히 싫죠.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치료받고 계십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한의원은 부산 화명동 더드림 한의원이고요. 전화로 예약 잡으시고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